안녕하십니까.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스트레인 에이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속 항복 거동, 불연속 항복 거동을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봤던 그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 UOE 이런 그 강관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에폭시 코팅을 해서 200에서 250도 정도로 가열을 해주는데 요런 조건 때문에 이 탄소들이 이 전이에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코트렐 분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트렐 분위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yield point elongation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yield point elonga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만큼 요 길이거든요. 요만큼 길이가 나중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yield point라는 이 항복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전위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탄소 원자에 잡히고 다시 도망가다 잡히고 도망가다 잡히고 도망가다 잡히고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각각의 길이를 한번 보시면은 요것들이 형태가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continuous. 이거는 yield 포인트가 없죠, 그죠? 여기서도 이거는 continuous C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yield 포인트가 없는데 이 각각의 경우를 제가 이제 확대시켜 본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형적인 항상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요런 타입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가는 타입도 있고 굴곡이 더 큰 타입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 어퍼 이제 yield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상부 항복 강도가 뭐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게 뚜렷하지 않죠. 오히려 또 여기서는 이제 가다가 다시 이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연신율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것 같은 뭐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이러한 연속 항복 거동. 그래서 연속 항복 거동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조건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잠깐 이제 뭐 이 약간 다른 쪽으로 가보면요. 그래서 이 yield point elongation의 영향에 따라서 뭐 보면은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미세 조직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폴리고널 페라이트라고 하는 게 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 PF라는 거고 약간 어느 정도 보면은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BF인데 여기서 잘 나와 있죠? 여기서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F, 그러니까 PF랑 같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회색, 약간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B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사실은 뭐냐면요. PF나 이제 F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전이 밀도가 굉장히 낮은 미세 조직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전이 밀도가 낮으니까 항복점 현상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BF나 이런 경우에는 전이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이 항복점 현상이 덜 발생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도 100% F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항복점 현상 때문에 이 하부 항복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좀 높이니까 그래도 나타나긴 나타나죠.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더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항복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 미세 조직에 따라서 뭐 전이 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장 특성들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는요, 우리가 이 소성 변형에 있어서 이 가공 경화라는 걸 배울 건데요. 가공 경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가공 경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강도 또한 높아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가공 경화, 즉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진다 또는 이제 뭐 더 이제 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가공 경화가 아니고 가공 연화라는 게 되려면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쭉 떨어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연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보시는 거 쭉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가공경화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가공경화가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우고요, 얘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항복 강도라는 걸 배웠잖아요. 항복 강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항복 강도는 yield strength라고 하고요. 이 인장 강도는 이 TS라고도 하고 UT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TS라고 할 때는 tensile strength라고 하는 것이고, UTS라고 하는 것은 ultimate, 그래서 뭐 최대라는 것이죠. ultimate, 궁극적인 그런 거니까 최대 인장 강도라는 뜻에서 UTS. 그래서 인장 강도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높은 강도를 그냥 측정하면 됩니다.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앞쪽 부분은 이 탄성계수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기서 이제 그 탄성에 대한 식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영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앞에 우리가 나와 있던 것처럼 탄성에 대한 시그마는 2의 입실론과 같은 이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뒤쪽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식을 나타내야 되는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이 yield ratio라는 게 있어요. 항복비. 항복비라고 하는 것은 이 항복 강도에서 이 인장 강도를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항복 강도에서 인장 강도를 나누면은 이 항복비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부터 항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대 인장 강도까지 가는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즉 항복비가 높을수록 이 항복 강도는 높고 인장 강도는 좀 낮은 형태가 되겠고, 항복비가 낮을수록 항복 강도는 낮고 인장 강도는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복비라는 개념도 있겠고요. 항복비라는 개념과 또 비슷하게 항복비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다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균일 연신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총 연신율은 우리 여기에서 요까지를 이제 총 연신율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균일 연신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 인장 강도까지만 이제 균일 연신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신율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를 뭐 점선을 좀 이제 그어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뭐 점선 제가 잘 못 긋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요 기울기랑 똑같이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온 요 점 있지 않습니까? 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총 연신율, 그냥 연신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신율이 되겠는데, 균일 연신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있다. 균일 연신율은 요 뒤에 이 네킹이 일어난 이유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탄성계수에 있어서는, 탄성계수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탄성계수, 뭐 영스 모듈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탄성계수는 어차피 이 텐사일 스트레스에서 텐사일 스트레인을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단위는 기가파스칼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고무나 마그네슘, 스틸, 뭐 다이아몬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0 기가파스칼 정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뒤쪽에 있는 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편하게 이 부분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y는 AX의 n승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앞쪽은 y는 AX 형태가 되는데, 이 뒤쪽을 요 곡선, 요 부분은 y는 AX의 n승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홀로만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어요. 똑같은 식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그마,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되겠고,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 입실론이라는 게 어차피 이 x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n승, n이라고 하는 뭔가 이 지수가 있고 앞에 k,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이랑 사실상 완전히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홀로만이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 또 루드윅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스위프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한 식들을 사실은 제일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요. 요때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가공경화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공경화. 그래서 가공경화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n이라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가 되겠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가공경화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자면 이 n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 요 정도 값이 되겠고, n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훨씬 더 높아져서 한 요러한 느낌으로, 이게 n 값이 되게 높을수록, 그죠? n 값이 엄청나게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는 n 값이 되게 작을수록 n을 제가 쓰려고 했는데 잘 안 써졌네요. 자, n 값이 되게 작을수록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 이제 그래프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 비율이 되겠죠. 미분하게 되면은, 미분을 하면은 이제 이 얼마만큼 이제 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만큼 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미분한 값을 우리가 strain r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train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변형률이거든요. 변형률. rate는 속도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형률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d 시그마, 그러니까 오버 d 입실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한 값은 우리가 가공경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공경화율. 그래서 이거는 가공경화 지수, 그 다음에 가공경화율,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한 식을 통해서 가공경화율을 나타내는 법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홀로만 식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은, 시그마는 k 입실론의 n승이 되겠고요. 요거에다가 각각의 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로그를 취하면 로그 시그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로그를 취하니까 로그 k이고, 이거는 곱하면 로그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플러스 되고 n이란 거 앞이 튀어나오니까 n 로그 입실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n이라는 값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n이라는 값으로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미분을 입실론이라는 값으로 미분하면은 k는 상수니까 날라가게 되겠죠. 날라가게 되겠고, d 로그 시그마에다가 d 로그 입실론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미분하면은 로그 시그마라는 걸 미분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d 시그마가 되고, 로그 입실론이라는 걸 미분하면은 그 입실론 분의 d 입실론인데, 이게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다시 이제 역수가 돼가지고 입실론의 d 입실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공경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 n에다가 그 다음에 가공경화 지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뭐 스트레인, 요 값이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가공경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경화율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공경화율은 실제로는 이제 계속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하니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요. 가공경화율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 하나로 정해지는 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하나로 정하려고 하면은 가공경화 지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경화율은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가공경화 지수는 숫자로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의 이 부분을 미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갈수록 떨어지죠. 그래서 가공경화율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높다가 점점 낮아진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가공경화율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가공경화 지수는 한 0에서 1 사이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그 항복 강도에 대해서만 제대로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장 강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TS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UTS라고도 하는데, U는 Ultimate, 궁극, 최대라는 값이 최대의 인장 강도다. 그래서 UTS라고도 하고 TS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뒤에다가 TS를 붙이면 되겠고요. 아니면 T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Y, 일드 스트렝스는 시그마 Y, 그 다음에 인장은 시그마 T,
또 뭐 시그마 U를 쓰는 분도 있겠지만 시그마 T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 응력인데 이게 최대 응력이 어디서의 최대 응력이냐? 바로 공칭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의 최대 응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의 응력이 바로 인장 강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 시편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건 탄성 구간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갔다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어나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다시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소성 변형이 발생합니다.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늘어난 만큼이 다 돌아가진 않겠죠. 탄성만 돌아가고 소성 변형량만큼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 항복 강도가 되기 전까지는 자, 예를 들자면 여기의 모양이 그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이 가운데를 생각해보면, 그죠? 원기둥 모양인데, 아니 뭐 이렇게 앞에서 보면 사각형이죠. 그럼 이 원기둥 모양이 똑같이 어차피 여기도 원기둥은 원기둥입니다. 그러니까는 형태가 균일하죠, 균일. 형태가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뭐 한쪽 부분이 허리가 잘록해진다라던가 뭐 뚱뚱해진다라던가 그런 게 없이 이런 식으로 균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균일 연신율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균일하게 증가했다. 균일 연신율. 그래서 인장 강도까지는 균일 연신율인데 만약에 인장 강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시편의 이 가운데 부분이 잘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록해진다는 것은 응력이 국부적으로 집중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중앙부에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파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이제 원기둥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잘록해지면서 다시 이제 이러한 목 형태의 뭔가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생겼다라고 해서 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네킹 여기 스펠링 나와 있죠. NECKING라고 돼 있고 네킹에 의해서 더더욱,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응력이 집중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네킹이 생겼는데 그러면 더 약해진 부분이 더 약해지겠죠, 그죠? 그럼 점점 더 네킹이 생긴 부분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 단계까지는 그냥 계속 꾸준히 이런 식으로 강도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이 네킹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네킹 이후에는 파괴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인장 강도까지의 또 균일 연신율을 중요시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네킹이 이제 이때 시작될 때를 이제 바로 UTS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 응력이 UTS다. 또는 네킹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UTS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폴리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딩이 쫙 다 퍼졌을 때, 그때가 이제 다 쭉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몇 개씩 끊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어쨌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응력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킹 이후의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킹 이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균일 연신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네킹 이후에는 네킹이 이렇게 생겼죠. 네킹이 생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파괴가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킹이 발생하는 게 이제 A 구간에 네킹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항복점에서 네킹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C, D, E 이런 식으로 갈 텐데 B라는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중앙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세한 공공들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공공들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void라고 하죠. void가 형성된다. 아니면 공공이 형성된다. 즉 이게 공공이 형성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이 푸아송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다면 공공이 굳이 형성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줄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보통 이제 푸아송 레이시오가 한 0.3에서 0.33 정도 이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부터 응력이 집중되기 시작하거든요.
응력이 집중되니까 여기서부터 미세한 공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부터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공공이 생성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근데 이 미세 공공들이 뭐 단순히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겠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하면은 그 공공들이 이제 커지겠죠. 조금씩. 커진 다음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미세 공공이, 이쪽에 있는 미세 공공이 커져서 작게 있다가 커지고, 커지고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하나의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작은 형태의 공공이었지만 나중에 공공이 서로 커지고 만나면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균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성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이 C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D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 균열이 생긴 다음에 전단 변형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끝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돼서 이러한 약간 45도 비슷한 이러한 각도의 이러한 변형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균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단 변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부분은 내부에서는 삼추극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위아래 그 다음에 뭐 양옆 그다음 앞뒤 이렇게 응력들이 다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쪽으로 바깥으로 오게 되면은 이 서로 이제 두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면 변형 조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단 변형이 이제 쉽게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45도가 이제 전단 변형이 가장 크게 높을 때가 이제 45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5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열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균열이 이렇게 성장해서 맨 마지막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파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전단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끝부분의 이 부분이 이제 요런 식 하나는 이러한 콘 모양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컵처럼 생긴 뒤집은 컵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컵앤콘 쉐입, 컵앤콘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컵앤콘 쉐입으로 이 인장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컵앤콘 쉐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파괴가 중심부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끝부분으로 갔을 때는 전단 변형에 의해서 45도로에 가까운 그 각도로 이제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컵앤콘 스트럭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네킹 이후의 변형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파괴가 급속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인장 강도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우리가 건설할 때는 이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요. 왜냐하면은 이 인장 강도를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파괴가 발생한다, 파괴가 즉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인장 강도 이후는 큰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소성 변형만 되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소성 변형이 되면은 일단은 그 구조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항복 강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뭐 라인 파이프 강이나 이런 쪽에서는 항복 강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이런 소성 변형을 해야 되는, 나중에 추후에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장 강도를 중요시 여겨서 뭐 자동차용 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인장 강도, 이러한 항복 강도, 그러니까 이런 인장 강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시 여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장 강도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로 높은 구간이 인장 강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부 항복 강도가 여기에서 이 부분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이 인장 강도가 될까요? 아니면은 요 부분이 인장 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시죠. 그래서 나는 뭐 왼쪽이다, 나는 오른쪽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답은 당연히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왼쪽 구간은 인장 강도가 될 수 없는 게
인장 강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 소성 변형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이 시작되지 않고 여기는 이미 어떻습니까? 아직 탄성 변형 단계죠. 탄성 변형 단계에서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난 이 구간 이후에서,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 구간 이후에서 가장 높은 점이 바로 UTS 항복 강도가 되겠고요. 그럼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럼 여기는 항복 강도가 어딜까요? 그럼 뭐 아까 뭐 예를 들자면 여기가 항복 강도가 되나요? 가장 높은. 근데 여기에서는 항복 강도가 여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게 after beginning of 그냥 소성 변형이 아니라 work hardening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쭉 올라가야만 뭔가 우리가 이제 야 여기가 인장 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쭉 내려가기만 하면은 인장 강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TS가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여기 UTS가 되겠지만 오른쪽은 UTS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인장 강도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그 다음 또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